사실 제가 임영웅의 마이 리틀 히어로 3화를 보기 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었어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여러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올리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어떤 한 가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가수를 봐온 사람으로서 그냥 제 의견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음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제 의견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본 기사가 뭐냐면, 제가 지금 월페이퍼로 올린 이 사진을 그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그 제목은 임영웅 콘서트가 전 세계를 향해 성장하려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땐 댓글이 두 개 있었어요.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 기사를 좀 제법 빨리 봤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 이 기사를 보니까 임영웅이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좀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 조언들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아주 많이 공감을 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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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면서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먼저는 이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공연 구성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좀 자제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밥 딜런의 그 내한 공연의 예를 드셨는데, 밥 딜런이 뭐 많은 대화 없이 잘 짜여진 구성으로 노래를 다 하고 나서 땡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수가 콘서트에서 본업에 충실하는 거 좋죠. 그래서 저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음악의 다양성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임영웅이란 사람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데 약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경연에서 서정적 발라드 트로트를 불렀을 때와 절제된 보이스를 통해 느끼는 애절한 노래로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불렀을 때 팬들이 좋아했다. 그런데 왜 넓히려고 하느냐, 아이덴티티를 잃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공감했어요.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이런 가수, 아, 이 사람은 저런 가수라고 하는 어떤 딱 띄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분이 몰비 극장에서의 공연으로 자신감을 얻은 것은 좋으나 주 팬층을 고려하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과 해외 진출은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공감을 했어요. 맞아, 맞아. 저 정말, 아, 맞아, 맞아, 맞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다 읽고 기사를 딱 닫-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저런 저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여태까지 그 임영웅의 뭐 인터뷰라든가 임영웅 관련 기사라든가 이런 걸 봐온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너무 올리고 싶어서 중간중간에 그 기사를 좀 봤는데 그 기사에 댓글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저 그 댓글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때문에 유튜브 가끔 가다 보면은 아마 그 기사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신 것 같아요. 저 그 영상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의견이 해석이 될까 봐 댓글과 그 영상을 안 보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데요. 우선 이분께서 콘서트에서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디너쇼 트로트 가수들이 하는 것처럼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임영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시기적으로 또 임영웅의 팬층을 고려해서
임영웅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거는 임영웅이란 가수가 원래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의 스펙트럼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 이전에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그 인터뷰한 것들, 대학 동기들,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다는 그 선생님들, 가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영웅이 뭐 힙합이나 재즈, 소울 뮤직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쪽으로 진출하지 못해서 트로트로 전향해서 가수 데뷔를 했는데 대박 난 거잖아요. 대박 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원래 좋아했던 그 음악도 추구를 하려고 하는 거지, 말로는 조금씩 넓혀가려고 합니다라고 공손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래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던 음악 장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이 성공하게끔 밀어준 팬층, 그리고 지금도 서포트해주고 있는 그 팬층 의 근간이 되든 그 트로트, 그다음에 발라드 트로트를 절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이란 가수는 어쩔 수 없이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팬층을 놓쳐서도 안 되고 계산적으로. 하지만 계산을 떠나서 팬층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트로트 안 좋아하지만 팬층을 위해서 임영웅은 트로트나 발라드 트로트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자신이 원래 좋아했던 음악 장르를 같이 가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이지, 이게 없던 자질을 키워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해외 진출이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해외 진출이라는 것, 세계적인 가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임영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대성공 대박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세계 시장에서도. 그런데 세계 진출을 하고 세계적인 가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그 수만 명의 팬덤을 세계서까지 끌어가면서 되는 가수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넘어선 시장의 리스너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가수가 된다고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그 이명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한국 시장에 제한된 팬층에게만 그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우리 케이팝 가수들이 한국적인 장르로만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팬층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시장 그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케이팝 아이돌들의 노래, 하이브리드 노래예요. 그것처럼 이명웅이 기존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적인 노래들, 트로트나 발라드 트로트나 뭐 한국 발라드에다가 세계 리스너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 음악적 요소들을 가미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 있는 리스너들이 이명을 통해서 위로받고 즐거움을 얻고, 뭐, 어때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읽어보니까 공감은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유
지금 있는 세계적인 개형 한국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하나 더 나오면 어때요? 임영웅이란 가수가. 물론, 임영웅의 음악성과 케이팝 아이돌의 음악성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임영웅이 갑자기 댄스를 하고, 임영웅이 갑자기 힙합을 추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임영웅의 세계 시장에서도 임영웅의 팬층이 젊은 케이팝 아이돌들의 팬층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중장년층보다 대중음악을 더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의 임영웅의 그 팬들의 수가 K-팝 아이돌의 그 세계 시장에서의 팬들 수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한국 시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해외에 있는 리스너들도 임영웅이라는 그 보컬리스트가 주는 힘을 즐길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임영웅은 한국 시장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공은, 이 팬덤은 단시일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영웅이란 가수가 보컬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노래를 계속 잘하기 때문에 이 팬덤이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한국의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해외 진출을, 해외 리스너들에게도 임영웅의 보컬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임영웅이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할 때 세계적으로 넘버원 가수가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될까 안 될까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K-팝 아이돌들이 하이브리드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임영웅이란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임영웅 장르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화되어가는 임영웅 장르는 도대체 어떤 색깔일까? 저는 그게 아주 궁금한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금 세계 음악, 세계 그 임영웅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연령층,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음악을 어떻게 믹스를 해서 임영웅의 세계적인 장르, 세계적인 임영웅 장르가 만들어질까가 굉장히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기사가 절대로 안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이분이 이분의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기사를 공감하면서, 아, 이런 면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분이 놓쳤을까 봐.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 분이 쓰신 것처럼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보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분의 기사를 정말 많이 공감하면서 아, 이런 부분도 있더라라고 하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싶었고요. 저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엔터 비즈니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냥 작은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기사가 왜 고마웠냐면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왜 이 사람을 응원해 왔지를 한번 되돌아본, 되돌아본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 이 기사에 임영웅이나 그 소속사가 얼마나 공감하시고 반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씩 더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의견을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